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앞서서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더라. 첫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되도록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 즉 근이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서 합과 곱을 각각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차수를 하나 더 높여봅시다. ax 세제곱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는요. 그럼 이번에는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더라. 그럼 얘의 근이라는 이야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는 a면서 알파라는 근, 베타라는 근, 감마라는 근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얘를 전개를 하면 결국 얘랑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두 개의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의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의 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 차항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직접 전개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 두 개의 x 하나, 상수항 두 개의 x 하나, 상수항 두 개의 x 하나. 그럼 1차항 만들어지죠.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개 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를 곱했는 게 b다, 그죠? 따라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 다시 마이너스 3차항 개수분의 2차항 개수.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근의 곱들의 합.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랑 얘의 곱이 결국 c, 1차항과 연관이 있네요. 그래서 3차항분의 1차항.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a랑 얘랑 곱했는 게 d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상수항.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세 가지를 알아낼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으로서 얘네들을 갖는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런 문장으로 나옵니다. f 알파가 0입니다. f 베타도 0입니다. f 감마도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이라는 이야기랑 얘랑 같은 뜻이다,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차식은 1차식 한 개, 2차식 한 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으로 묶었을 때 뭐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 앞선 단원의 그 연습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실근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가집니다. 그런데 얘가 조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실근을 서로 다른 걸 3개 가질 수도 있고요.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중근 다른 실근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얘가 허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허근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켤레 복소수 관계, 켤레 관계를 가지게 되더라. 마찬가지 우리 앞선 단원에서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가 무리수인 근이 나온다? 그럼 무리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걸로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두 근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다른 하나는 얘가 보장된다. 언제? 개수가 유리수면. 그러면 정리 하나 더 합시다. 개수가 실수면 P 플러스 QI라는
서근이 나왔다? 그럼 자동으로 P-QI가 보장이 된다. 얘가 보장이 된다. 라는 거. 뭐 때문에? 3차식 안에는 2차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관계가 3차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 자, 지금 정리했는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없으면 정리할게요. 자, 이거 정리 다 된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9번, 10번,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정리하고 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방정식에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 한계수분의 2차 3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두 근의 곱들의 합은 1차 한계수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계수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0이 되겠네.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 한계수분의 상수함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 개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들은 전부 다 곱셈 공식 관련된 녀석이고요. 3번만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2번 식도 먼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얘 알고 싶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얘 제곱해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빼주면 됐었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얘 혼자만 식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합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얘 알고 있죠? 얘 1번에서 구했죠? 이거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서 관계식 찾아볼 수 있죠. 즉 얘는 3 감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 얘 역시 같은 과정으로 3 알파 얘는 3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얘를 직접 다 전개를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좀 더 똑똑하게 풀어보자고. 얘네들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식을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한번 보세요.
뭡니까? x가 3일 때의 함수 값과 똑같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둔다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3을 구해라. 이 풀이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요. 이거 관련된 식으로 묶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럼 전개하는데 시간 걸리겠죠? 그러지 말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간 단축을 하자고요. 그 다음 예제 10번 넘어갈게요. 자, 예제 10번에서는 세에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알파, 베타, 감마 세 개 합이 3이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근의 곱들의 합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1이 됨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 근을 얘네들을 가지면서 3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싶대요. 그렇다라는 뜻은 우리는 x-알파-1, x-베타-1, x-감마-1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세 근의 합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더했는 데에다가 3을 더 더한 거니까 세 근의 합은 6이 되네요. 그 다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1. 자, 두 근의 곱들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에다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그러니까 각각 두 개씩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 1, 1, 3. 이게 뭐다? 두 근의 곱들의 합이더라.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봐주면 얘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이거 3이니까 6이고요. 플러스 3까지 해주면 10. 벌써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세근의 곱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자, 근데 우리 아까 봤던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다 전개해서 물론 찾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찾아보자. x-알파, x-베타, x-감마. 왜? 이거의 세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에서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개수가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끄집어내주면 마이너스 1 세 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해서 뭐만?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새롭게 만들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니까 3이 되네. 이거는 세 근의 합, 이건 두 근의 곱들의 합, 이거는 세 근의 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모르는 알파, 베타, 감마 형태로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x 세제곱에 합이 6이 되려면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들의 합이 7이 되려면 1차항 계수는 7, 그 다음에 곱이 3이 되려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3.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는 이제 요거 두 개짜리를 바꾸는 문제가 나왔다면 3차 방정식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 더 늘려서 또 문제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3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 B는 개수로 사용이 됐는데 얘네들이 실수래요. 그러고 나서 복소수 근이 하나 나왔다, 그죠? 그럼 다른 근은 반드시 켤레 복소수로 하나 보장된다 라는 거. 뭐 때문에?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3차 방정식은 실근은 하나는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한번 잡아줘 봅시다. 알파는 실수 아니면 실근,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A, B 그리고 마이너스 4, 얘네들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혹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 근의 합, 얘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 근을 직접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더하면 2네요. 그러니까 2 더하기 알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근의 곱들의 합. 두 근의 곱들의 합. 얘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실제로 두 개씩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 곱하자. 그러면 2 되겠네요. 얘네들 곱하자. 그러면 알파의 1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자. 그러면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i네요. i.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알파 i 마이너스 알파 i. 이거 소거된다, 그죠? 그럼 2배의 2알파. 정리가 됐네. 그럼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가 되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a는 1 되더라.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b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고, 우리 그러면 하나, 둘, 마지막 근, 셋, 얘네들 다 알아냈으니까 얘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리고 마이너스 얘네들 셋을 곱한 내용이구나.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b는 6이구나. 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 두 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1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니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의 허수인 근을 오메가, 얘는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1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오메가는 반드시 어디에서? 여기에서의 근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오메가다. 근데 오메가가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다른 하나는 켤레 복소수를 갖겠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오메가 바. 자, 그러면 우리 관계를 두 가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얘네들을 대입을 하면 그대로 0이 된다. 마찬가지 켤레 복소수인 이 근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 이거 세 가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2차 방정식의 근임과 동시에 이 2차식을 인수로 갖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제곱이 1이다. 이것도 만족합니다. 마찬가지 얘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되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해도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볼 네 번째. 자, 그런데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해서 세제곱이 된 거다, 그죠? 근데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를 곱해도 1이라 그랬고 제곱을 곱해도 1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곱은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쌤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들이 얘의 허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5가지예요. 그 다음 방정식 하나 더 살펴볼게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될 것이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서의 그냥 실근이 아니라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오메가는 절대 x 더하기 1의 근이 안 된다. 어디에서의 근이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실제로 판별식 써보면 둘 다 0보다 작게 나와요. 둘 다 마이너스 3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허근이 오메가고 마찬가지 켤레 벽소수 오메가 바를 갖는다. 얘의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허근이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는 1이고 이번에는 곱도 1이네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원래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마찬가지 얘를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은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다. 근데 이번에는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 복소수랑 곱했을 때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은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복소수와 같더라 라고 하는 사실까지. 자,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들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방정식의 근이 이런 형태다. 뭐 둘 중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이 5가지 성질이 모두 성립한다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이러합니다. 아, 그럼 그게 오메가라는 뜻이네. 그래서 이 5가지가 마찬가지로 성립하게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1이 돼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마이너스 1이 되어서는 안 돼요. 1과 마이너스 1은 실수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근이다. 여기에서 근이다. 자, 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아,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우리는 3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을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체크해 줄 부분 여기에서의 근이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아, 얘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더라.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이 2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켤레 복소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 얘네들은 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랑 같구나 라는 것까지. 얘는 이 켤레 복소수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요. 없으면 1, 2번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오메가 40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13번 하면 39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오메가.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랑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으로 정리를 했을 때 6번 거듭 제곱하면 18제곱.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남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과 같더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은 오메가 제곱 1의 합인데 그 3개 합이 얼마나 했다? 0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답은 0. 그 다음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정리해 볼게요. 오메가 세제곱 1이죠. 오메가 5제곱 세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오메가 제곱과 똑같겠죠. 그 다음 얘는 오메가 6제곱으로 분리하면 오메가랑 같고요. 얘는 1이겠네요. 그 다음 얘는 오메가 제곱이겠네요. 그럼 오메가 제곱 2개, 오메가 2개, 1은 3개네요. 자, 그래서 보기 좋게 2개씩 있는 거 묶어주고 1 하나 따로. 그러고 나면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답이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가 오메가 제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와 같다. 정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얘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거 4오메가 제곱이더라. 자, 그러면 분모에는 오메가 더하기 1이 있고 분자에는 오메가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1번 관계식을 한번 볼게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더하면 0이라 그랬죠? 정리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더라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4오메가 제곱 약분하고 나면 얼마? 마이너스 4가 남는다.